그날 저는 국밥집에서 밥을 먹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 머리핀 저희 어머님 거랑 똑같은데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될 줄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자개 머리핀 40년 전 제 손으로 만든 것이었거든요. 어린 딸 순애의 생일날 같은 디자인으로 두 개를 주문했죠. 하나는 제 소중한 아이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제 평생 간직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딸은 6살 되던 해에 놀이공원에서 사라졌어요. 온 세상을 헤맸지만 끝내 찾지 못한 채 제 인생은 절반이 꺼져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소식이 이렇게 불쑥 국밥집 알바 아가씨 입에서 튀어나올 줄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또다시 멈춰있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마음 아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혼자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날씨가 유난히 쌀쌀하던 초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린 가랑비가 오후에 들어서야 그쳤고 공기 중에는 축축한 봄의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 몇 개를 보며 문득 순애가 좋아했던 꽃구경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벚꽃이 눈같이 떨어져요. 5살 순애가 손바닥을 펼쳐 꽃잎을 받으며 깔깔거리던 그 봄날. 벌써 40년도 더 전 일인데 어제 일처럼 선명해요. 만나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린 그 작은 국밥집은 제가 10년째 다니는 단골집이었어요. 사장 김씨 아주머니는 저보다 1살 위인 67세.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30년째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시죠. 처음에는 그저 집 근처라서 들렀는데 어느새 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회장님 오셨어요? 사장님은 제가 문을 열자마자 환한 미소로 인사해 주셨어요. 이미 테이블을 닦아놓고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늘 그러시거든요. 오늘도 곱창국밥 해드릴까요? 김치도 어제 새로 담갔는데 깔끔하고 맛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오늘은 좀 푸짐하게 주세요. 아침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배가 많이 고프네요. 실은 요즘 식욕이 영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혼자 먹는 밥이 자꾸 모래알 같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사장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평소 자리인 창가 테이블에 앉아 가방을 의자 옆에 두고 습관처럼 손을 들어 머리핀을 살짝 만졌습니다. 제자리에 꽂혀 있는지 확인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어요. 머리핀을 확인하는 습관이 제겐 4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창밖으로는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길 건너편 문구점 앞에서 초등학생들이 킥킥거리며 과자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얀 앞치마를 두른 알바 아가씨가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키가 165cm 정도 되고 환한 미소를 가진 아가씨였습니다. 나이는 20살 조금 넘어 보였어요. 몇 달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뭔가 낯설지 않은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곱창국밥 나왔습니다. 아가씨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어요. 말투도 정중하고 예의 바른데 어딘지 모르게 애교가 묻어났어요. 김치랑 깍두기도 새로 가져다 드릴게요. 사장님이 어제 정성스럽게 담그셨거든요. 그런데 국밥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던 아가씨가 우연히 제 머리를 보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걸 발견한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죠. 저 머리핀. 아가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더욱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거랑 완전히 똑같은데요? 정말 신기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손이 본능적으로 머리핀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똑같다고요? 정말로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어요.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 늘 하고 다니시는 머리핀이거든요. 자개로 된 거고, 이 나비 무늬까지. 진짜 완전히 똑같아요. 혹시 어디서 사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가씨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머리핀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머리핀이라고? 그, 그 머리핀을 어머님이 늘 하고 다니신다고요? 네, 맞아요. 엄마 말로는 어릴 때 받은 선물이라고 하시던데.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특별한 날에는 꼭 꽂으시거든요. 아가씨는 별 생각 없이 환하게 웃으며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머리핀은 세상에 단 2개뿐이었거든요. 40년 전 제 어린 딸 순애의 6번째 생일날 명동의 작은 공방에서 특별 주문 제작한 것이었어요. 직접 자개를 깎아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유일한 디자인이었죠. 같은 도안으로 2개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하나는 순애에게 주고 하나는 제가 간직하기 위해서. 그 후 아이는 6살의 놀이공원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찰도, 방송도, 전단지도, 사설탐정도 그 어떤 것도 제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녔지만 실패만 거듭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 다른 사람에게서 그 머리핀 이야기를 들은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심하게 떨려서 국물 한 숟갈도 제대로 뜰 수 없었어요. 가슴은 두근거리고 입안은 바짝 말랐어요. 맛있어 보이던 곱창국밥이 갑자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아가씨가 다른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며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웃음이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저 아이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 어머니는 혹시라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돌았어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때부터였어요. 40년 동안 완전히 멈춰있던 제 세상이 다시 조심스럽게 돌아가기 시작한 건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에서 그 아가씨의 목소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님 거랑 완전히 똑같은데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하루 종일 흔들어 놓았어요.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시,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간절한 마음에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세상에는 비슷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그 머리핀은 정말 특별한 주문 제작품이었거든요. 당시 공방 주인 어른께서도 이런 디자인은 처음 만들어 본다고 하셨어요. 나비 무늬의 세밀한 조각, 자개의 은은한 빛깔, 크기와 모양까지 모든 게 독특했었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순애가 나타났습니다. 6살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개 머리핀을 반짝이며 달려오는 순애.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찾았어요. 하며 제 품에 안기는 꿈이었어요. 너무나 생생해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어요. 저는 세면대 거울 앞에 앉아 머리핀을 조심스럽게 빼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보던 그 머리핀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자세히 살펴봤어요. 자개 속 은은한 무늬와 빛깔. 40년 전 순애의 생일을 앞두고 한 달이나 고심해서 주문한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6마리의 작은 나비들이 춤추듯 새겨진 정교한 무늬, 자개 특유의 무지갯빛 광택, 손톱만한 크기의 완벽한 타원형. 그때 생각이 났어요. 순애가 머리핀을 받던 날의 일이. 엄마, 이거 정말 나만을 위한 거예요? 그럼 우리 순애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지. 그럼 다른 사람은 이런 거 없어요? 엄마 것 말고는 세상에 없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그날 순애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루 종일 거울 앞에서 머리핀을 꽂았다 빼었다 하며 좋아했어요. 저녁에는 머리핀을 끼고 잠들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죠. 엄마, 이제 우리 진짜 똑같은 거 맞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 가도 함께야. 그 말을 했을 때 순애의 환한 웃음.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생생해요. 그땐 그저 예쁜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40년 후에 기적 같은 실마리가 될 줄이야. 오전 내내 집안을 어슬렁거렸어요. 청소를 해봐도 TV를 켜봐도 책을 읽어봐도 도무지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아가씨 생각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도 모르게 외투를 집어들고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또 오셨네요? 김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약간 의아해 보였어요. 제가 연일 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제 국밥이 너무 맛있어서요. 집에서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그 아가씨를 다시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럼 오늘도 곱창국밥으로 해드릴까요? 네, 그러세요. 곧 그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어제와 똑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친숙한 느낌이었어요. 어제 오신 분이시죠? 또 오셨네요. 네, 어제 국밥이 맛있어서요. 그 아가씨의 이름표를 슬쩍 봤어요. 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드신 거랑 똑같이 드릴까요? 네, 그래 주세요. 그런데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물어볼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제 말한 그 머리핀 있잖아요. 내 어머님이 자주 하신다고 했죠? 민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엄마 자랑을 하게 되어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엄마가 정말 어릴 때부터 쭉 간직하고 계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가 그 머리핀 안 하신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매일 하고 다니세요? 아니에요. 평소에는 잘 안 하시는데 특별한 날이나 어디 나들이 갈 때 아니면 기분이 좋으실 때 꽂으세요. 저는 엄마가 그 머리핀 하신 모습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요. 민지가 말하는 걸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순애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 머리핀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구나. 정말 예쁘시겠네요. 그런데 혹시 내 어머님 성함이 뭐예요? 민지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낯선 손님이 갑자기 엄마 이름을 묻는 게 이상했을 거예요. 왜? 왜 그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머리핀이 너무 인상 깊어서요. 어디서 구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민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김순애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김순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순애. 김순애. 그건 제 딸의 이름이었거든요. 40년 전에 잃어버린 제 딸의 이름. 김씨 성은 아버지 성을 따른 거겠죠. 순애의 아버지, 제 남편 김철수 씨의 성을 말이에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말했습니다.
이름이 참 곱네요. 순수할 순 사랑하래. 뜻도 예쁘고.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름처럼 엄마도 정말 예쁜 분이에요. 어릴 때 사진 보면. 그런데 민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요즘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4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내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런데 그 딸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는 현실. 기쁨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많이 아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애써 감추려 했지만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하게 된 거예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민지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엄마 병수발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국밥집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무겁고도 서둘렀어요. 확인해야 했어요. 반드시 그 머리핀도, 그 이름도, 그리고 그 아이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무심히 말했던 그 한마디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김순애요. 어릴 때부터 쭉 간직하고 계셨어요. 특별한 날에만 꽂으세요. 머릿속에서는 자개 머리핀의 나비 무늬와 40년 전 그날의 순애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새벽까지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찬장 깊숙이 보관해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순애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첫돌 때 찍은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그리고 사라지기 며칠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 총 47장의 사진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사진, 머리에 자개 머리핀을 반짝이며 웃고 있는 순애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사진 찍어요. 머리핀 예쁘죠? 그때 순애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머리핀을 가리키던 모습이 어제 일 같아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47세가 됐다면 어떤 모습일까? 민지를 보면서 느꼈던 그 친숙함이 혹시.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국밥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아예 솔직하게 물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애매하게 돌려 말할 수는 없었어요. 회장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김 사장님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냥 여기 음식이 맛있어서요. 민지가 다가와 인사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걸로 드릴까요? 네. 그런데 민지 씨. 네. 혹시 내 어머님 지금 어느 병원에 계세요? 민지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왜 그걸 물어보세요? 사실은 어제 이름을 듣고 혹시나 해서요. 김순애라는 분을 찾고 있거든요. 찾고 있다고요? 민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혹시 아실까 싶어서요.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지가 제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성심병원이에요. 본관 7층이라고. 그런데 정말 저희 엄마를 아세요? 성심병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병원은 제가 몇 번이나 거액의 기부를 했던 곳이었거든요. 병원장 이문수 박사와도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고요. 혹시 몇 호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709호실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지에게 잠깐만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희야, 나야.
정기검진 결과 나왔는데 괜찮아. 그런데 넌 왜 요즘? 친구 영숙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통화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미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민지를 다시 봤어요. 민지 씨, 혹시 내 어머님이 어릴 때 일을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어릴 때 얘기는 거의 안 하세요. 가끔 물어봐도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시고. 그래요? 가족은, 다른 가족은 안 계세요? 저희는 엄마랑 저 둘뿐이에요. 아빠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다른 친척들도 없어요. 엄마가 늘 우리 둘이 전부라고 하셨거든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다른 가족이 없다는 것, 어린 시절 기억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 김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민지 어머니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글쎄요. 민지가 몇 달 전에 일하러 왔을 때 간단히 얘기는 들었는데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불쌍한 애죠. 다른 가족은 없다고 하던데. 네, 모녀가 둘이 사는 것 같아요. 민지가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일하러 나온 거 보면 참 안쓰럽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이문수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원장님, 저예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아, 회장님, 웬일이세요? 혹시 환자 중에 김순애 씨 있나요? 47세 정도 되는 여성분인데.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이 원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있네요. 김순애, 47세. 간암 3기로 항암 치료 중입니다. 본관 7층 709호실에 계시는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47세. 간암 3기. 709호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원장님, 그 환자분. 혹시 보호자가 딸 하나뿐인가요? 맞습니다. 20대 초반의 딸이 병수발을 하고 있어요. 참 기특한 아이죠.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떨렸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40년 만에 제 딸을 찾았어요. 성심병원 본관 7층. 다음 날 오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특유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냄새 속에 묘하게 섞인 오래전 놀이공원 분실물 센터에서 맡았던 그 먼지 냄새가 문득 스쳤어요. 40년 전 그날, 순애를 찾기 위해 경찰서, 파출소, 실종아동센터를 전전했던 그 절망적인 날들의 냄새와 너무 비슷했어요. 그때의 공허하고 막막한 감각이 발끝부터 차갑게 기어 올라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병실 문패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701호, 702호, 703호.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더 빨라졌습니다. 705호를 지나며 문득 멈춰 섰어요. 혹시 이게 꿈은 아닐까? 내가 너무 간절한 마음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머리핀은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그 특별한 디자인, 세상에 단 2개뿐인 그 머리핀 말이에요. 707호, 708호. 드디어 709호가 보였습니다. 문패에 적힌 김순의 3글자. 40년 동안 찾던 그 이름이 눈앞에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전 잃어버린 내 아이의 이름을 거리에서 목 놓아 부르며 미친 듯 헤매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순애야, 순애야, 어디 있니? 놀이기구 밑도 뒤져보고 화장실도 샅샅이 찾아봤지만 아이는 없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포기할 수 없어서 손전등을 들고 찾아다녔죠.
목이 쉬도록 불렀는데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던 그 끔찍한 밤. 그날 이후 제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문 뒤에서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될지도 몰라요. 간호사 한 분이 지나가면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면회이신가요? 환자분이 지금 낮잠 주무실 수도 있으니 조용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오후 햇살이 하얀 커튼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와 있었고 공기청정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어요. 첫 느낌은 충격이었어요. 너무 야위어 있었거든요. 볼이 깊숙이 패어 들어갔고 뺨은 창백했어요. 머리카락은 항암 치료 때문인지 거의 다 빠져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팔에는 링거줄이 여러 개 꽂혀 있었고요. 아니야. 이 사람이 내 딸일 리 없어. 제 기억 속의 순애는 통통하고 건강한 6살 아이였거든요. 이렇게 병들고 야윈 모습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알 수 있었어요. 눈매, 코의 모양, 입술의 곡선.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순애의 얼굴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과 병마가 많이 변화시켰지만 근본적인 윤곽은 그대로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마의 작은 점, 귓불의 모양, 모든 게 제 기억과 일치했어요. 순애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수없이 불렀던 그 이름이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불러봤어요. 순애야. 그제야 간신히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혀끝을 떠날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밤 베개에 파묻고 불렀던 이름. 사진을 보며 속삭였던 이름. 꿈속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그 이름. 순애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조금씩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초점이 흐릿했어요. 링거 약물 때문인지 의식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눈동자가 또렷해지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깊고 어두운 눈동자. 병고에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저를 알아보는 빛은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순애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렸습니다. 내가 이토록 그리워했던 그 아이가 나를 완전히 모른다니. 40년 동안 살아온 이유가 눈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순애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덮었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링거 때문인지 병 때문인지. 순애야, 엄마야, 내 엄마야. 그 말을 하는 순간 40년 동안 가슴 깊이 눌러담아 두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가 왔어. 늦어서 미안해. 순애는 잠시 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어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을 뿌리치지는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순애의 반응은 제가 수천 번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꿈속에서는 늘 이런 장면이었어요. 순애가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엄마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기는 모습,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범벅이 되어 끌어안는 감동적인 재회.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어요. 저 정말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순애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빛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한테 버림받았거든요. 친부모는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버림받았다고? 그건 절대로 사실이 아닌데.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그건 거짓말이야, 순애야. 그만하세요. 순애가 고개를 돌렸어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제발.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단단히 쌓아 올린 방어막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순애야, 들어봐. 엄마는 너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어. 40년 동안 매일. 거짓말하지 마세요. 갑자기 순애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무 격해져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어? 케어? 링거 스탠드가 흔들렸어요. 저는 급히 물컵을 들어 순애에게 건넸지만 순애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가세요. 제발 가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지가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지는 기침하는 순애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민지야, 미안해. 내 엄마한테 인사드리려고 왔는데. 엄마, 괜찮으세요? 민지가 급히 순애 등을 쓸어주며 물을 먹였어요. 그제야 기침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민지야, 이분이 누구야? 순애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국밥집 손님이세요. 엄마 머리핀 보고 신기해 하셨던 분. 아는 사이예요? 민지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냥 손님이신 거야.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것 같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순애의 눈빛이 완전히 차갑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간절히 숨기려 하는, 나를 의도적으로 밀어내려는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엄마, 피곤하시죠? 좀 쉬세요. 민지가 순애의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순애는 힘겹게 눈을 감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좀 혼자 있게 해줄래? 그 말은 곧 저에게 나가달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급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마자 다리가 풀려 벽에 몸을 기댔어요. 40년의 기다림이 이렇게 차갑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 저를 이렇게 밀어내는 걸까요? 누가 순애에게 그런 거짓말을 심어준 걸까요? 정말 다른 사람인 걸까요? 하지만 머리피는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얼굴도 목소리도 분명 제 딸이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병실에서 나와 제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정말 우리 엄마를 아세요? 민지야. 엄마가 회장님 보는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역시 민지도 눈치챘군요. 혹시 정말 가족이신가요? 저는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민지야, 이거 내 연락처야. 혹시 뭔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저도 제 번호 드릴게요. 민지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제 핸드폰에 저장해 줬어요. 회장님, 엄마한테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하지만 내 엄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가 정말 회장님을 아는 거 맞죠?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우신 건 처음 봤거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떨림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망함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 계단을 택했습니다. 한층, 한층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병원 출입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오래전 그날의 공기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1984년 4월 15일 토요일. 그날은 정말 완벽한 봄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순애가 들떠 있었죠. 며칠 전부터 놀이공원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정말 가는 거 맞죠? 약속? 그럼 우리 순애랑 한 약속인데 당연히 지켜야지. 순애는 새로 산 연분홍 원피스를 입고 하얀 양말에 검은 구두를 신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제가 선물한 자개 머리핀을 정성스럽게 꽂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돌아보며 엄마 예쁘죠? 하고 물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 엄마도 머리핀 하세요. 우리 똑같이 해요. 그래서 저도 같은 머리핀을 꽂았죠. 순애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놀이공원에 도착해서도 순애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다 타고 싶어 했어요. 엄마, 저거 타고 싶어요. 회전목마를 가리키며 껑충껑충 뛰었어요. 표를 끊고 줄을 서는데 순애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생생해요. 회전목마를 타고 티컵도 타고 범퍼카도 탔어요. 순애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놀이공원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싼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순애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 엄마가 싼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순애가 김밥을 한 입 가득 넣고 말했어요. 입 주변에 김 조각이 붙어 있어서 제가 떼어줬죠. 천천히 먹어. 급하지 않으니까. 네. 엄마도 많이 드세요. 오후에는 놀이기구를 더 탔어요. 순애는 지치는 줄도 모르고 이것저것 타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목말라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순애가 말했어요. 알겠어, 순애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음료수 사와 줄게. 네, 알겠어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순애의 모습, 벤치에 앉아 분홍색 풍선을 들고 있던 그 모습이었어요. 금방 올게. 저는 5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매점으로 갔어요. 줄이 좀 길어서 5분 정도 걸렸나요? 딸기 우유 2개를 사서 돌아왔는데 순애가 없었어요. 벤치는 텅 비어 있었고 분홍색 풍선만 바람에 날려 하늘 높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순애야, 순애야. 미친 듯이 이름을 불렸어요.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화장실도 찾아보고 놀이기구 밑도 들여다보고 매점 뒤편까지 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6살 여자아이 못 보셨어요? 분홍색 원피스 입고 머리에 머리핀 꽂고 있었는데. 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어요. 놀이공원 관리사무소에 신고했고 경찰도 불렀어요. 방송으로도 찾는 안내가 나갔습니다. 미아 발생, 김순애, 6세 여자아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 자개 머리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밤이 깊도록 찾았지만 순애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경찰서에서 실종 신고를 했어요. 울면서 순애 사진을 내밀었죠. 제발, 제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그 후로 40년. 매일매일이 그날의 연속이었어요. 길에서 순애 또래 아이만 봐도 뛰어가서 확인했어요. 뒤에서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려도 돌아봤습니다. 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의 보육원과 고아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심지어 해외까지 나가서 찾아봤습니다.
TV 방송에도 나가고 신문에 광고도 냈어요.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딸을 찾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헛수고였어요. 그렇게 40년을 버텼습니다. 그 아이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언젠가는 저를 찾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살아왔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순애야, 엄마가 여기 있어. 언제든 돌아와. 엄마는 기다리고 있을게. 머리핀도 단 하루도 빼지 않았어요. 혹시 순애가 어디선가 보고 알아볼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오늘 순애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저를 몰랐어요. 아니, 모르는 척 했어요. 왜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민지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지금 괜찮으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회장님 가신 후에 계속 우세요. 그런 엄마는 처음 봤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혹시 정말로 저희 엄마가 회장님 딸이 맞나요? 민지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너한테는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운 얘기겠지만 내 엄마는 내가 40년 동안 찾아 헤맨 내 딸이야.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진짜로요? 그래. 내 엄마 이름이 김순애라는 걸 들은 순간부터, 그 머리핀을 본 순간부터 확신했어. 그럼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 이야기, 놀이공원에서 사라졌다는. 맞아, 민지야. 1984년 4월 15일.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야. 민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큰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왜 회장님을 못 알아보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나도 그게 제일 궁금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가 어릴 때 얘기는 거의 안 하셔요. 가끔 물어봐도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시고. 그런데 가끔 잠꼬대를 하실 때가 있어요. 잠꼬대? 네. 엄마, 엄마 하면서 우시거든요. 깨워서 물어보면 꿈 얘기는 안 해주시지만 가슴이 미어졌어요. 순애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군요. 민지야, 혹시 내 엄마가 어떻게 자랐는지 아는 거 있어? 잘 모르겠어요. 아빠한테서 들은 건데 엄마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너희 엄마한테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무슨 뜻이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빠가 너무 아프셔서 제대로 말씀 못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점점 미스터리가 깊어졌어요. 민지야, 부탁이 있는데 혹시 내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봐 줄 수 있겠니? 네, 해볼게요. 근데 회장님, 진짜 그날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해 본 적 없는 그 이야기를. 민지야, 나는 그날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저는 40년 전 그날의 일을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놀이공원에 가기까지의 과정, 그날 순애가 입었던 옷, 함께 탔던 놀이기구들, 마지막 순간까지. 음료수를 사러 간 건 정말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어. 그런데 돌아와 보니 목이 메어서 말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 그 후로 경찰도 방송도 탐정도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헛수고였어. 민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엄마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무슨 말이야? 엄마가 고아라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자랐다고 들었거든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엄마가, 엄마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했어요. 왜 순애가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민지야, 내일 내 엄마한테 물어봐 줄 수 있겠니? 무리하지 말고 엄마가 힘들어 하시면 그만두고. 네, 해볼게요. 근데 회장님, 혹시 진짜로 확실한 건가요? DNA 검사 같은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번개처럼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맞아. DNA 검사.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머리핀과 이름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민지야, 우리 DNA 검사를 해보자. 정말요? 그래. 그래야 확실하잖아. 내 엄마도 그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거고. 좋아요. 내일 병원에서 물어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DNA 검사.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40년 만에 찾은 딸일 수도 있는 사람. 확실히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혹시 제가 너무 간절한 마음에 다른 사람을 제 딸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순애일까요?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예요. 다음 날 오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엄마한테 DNA 검사 얘기해봤어요. 어떻게 하시던? 처음에는 거부하셨는데 제가 계속 설득했어요. 그래야 오해도 풀리고 확실해진다고요. 그래서 결국 동의하셨어요. 병원에서 하면 된다고 하네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됐네요. 언제 할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하자고 하세요. 회장님도 괜찮으시면. 물론이지. 나는 언제든 괜찮아.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문수 병원장이 직접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군요. 네, 원장님. 40년을 기다린 일이니까 확실히 해야죠. 그렇지. 혈액 검사로 하면 99.9% 정확해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민지와 순애가 먼저 와 있었어요. 순애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여전히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제가 인사했지만 순애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검사는 간단했어요. 각자 혈액을 조금씩 채취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시면 돼요.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이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순애에게 다가갔어요. 순애야,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순애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순애의 휠체어를 밀며 말했어요. 엄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민지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병원에서 연락이 올까 기다렸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민지도 자주 연락했어요. 회장님, 엄마가 요즘 더 조용해지셨어요. 뭔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많이 힘드시나 보다. 네. 그런데 가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미안하다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6일째 되는 날 밤, 드디어 이 원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99.9% 일치합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정말이었어요. 순애가 정말 제 딸이었어요. 정말이요? 확실한 거예요?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40년.
40년 만에 드디어 확실해졌어요. 순애가 제 딸이 맞다는 것을. 그런데 기쁨과 동시에 의문이 더 커졌어요. 그럼 왜 순애는 저를 모른다고 하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급히 민지에게 전화했어요. 민지야, 결과 나왔어. 정말요? 어떻게 나왔어요? 친자관계가 맞아. 내 엄마가 정말 내 딸이야. 민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정말 외할머니가 계셨구나. 민지야, 너한테는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겠지만, 아니에요. 이상하게 처음 뵀을 때부터 낯설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혈연이었구나. 엄마한테는 말했어? 아직이요. 지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게요. 그래, 조심스럽게 말해줘.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가 왜 저를 모른다고 하는지,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을 찾아내는 일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민지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오후 2시쯤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엄마한테 결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시던?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네. 정말 많이 우셨어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순애도 이 모든 상황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했어? 조금씩이요. 아직 다 듣지는 못했는데 어떤 얘기를 해줬는데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를 데려간 건 한 아주머니였대요. 아주머니? 네. 그분이 너희 친엄마는 너를 버렸다. 다시는 찾으러 오지 않을 거다라고 매일 말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가 어린아이에게 그런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정말로 버림받았다고 믿은 거네.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데? 엄마가 회장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대요. 하지만 일부러 모른 척 했다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뭔데? 회장님이 다시 상처받을까 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어왔어요. 뭔 소리야? 엄마 말로는 자신도 병들었는데 나타나서 실망만 시켜드릴까 봐 무서웠다고 하세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바보 같은 내 딸.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제 걱정도 하셨어요. 민지를 갑자기 외할머니가 나타나면 제가 혼란스러워 할까봐. 순애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보다 저를, 민지를 먼저 생각하고. 회장님, 엄마가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정말? 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세요. 지금 갈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709호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순애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순애가 처음으로 저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정말 엄마인 거 맞죠? 그럼 우리 순애. 엄마가 40년 동안 찾던 우리 딸이야. 저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애야, 미안할 거 없어. 엄마가 미안하지. 그때 내 손을 놓친 게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순애가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고 빛바랜 자개 머리핀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기억하세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만들어준 그 머리핀, 40년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40년 동안 간직한 엄마의 유일한 흔적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에서 머리핀을 빼서 순애 곁에 나란히 놓았어요. 이건 엄마가 40년 동안 매일 하고 다닌 우리 순애 머리핀의 짝이야. 두 개의 머리핀이 하얀 시트 위에서 나란히 빛났어요. 똑같은 크기, 똑같은 무늬, 똑같은 나비들. 40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의 증거였어요. 엄마, 저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야.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40년. 길고 긴 시간이 흘렀지만 모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민지도 우리를 보며 울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순애가 힘겹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순애의 병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몇 주 정도밖에 못 버틸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았어요. 너무 늦게. 그 후 2주 동안 저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순애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40년을 놓쳤는데 남은 시간마저 놓칠 수는 없었어요. 매일 순애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순애야, 내가 어릴 때 말이야. 어떤 얘기요, 엄마? 첫 돌 때 케이크를 손으로 움켜쥐고 먹어서 온 얼굴이 크림투성이 됐었지. 정말요? 그럼 그때 사진 집에 있어. 퇴원하면 보여줄게.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순애가 퇴원할 수 없다는 걸. 민지도 매일 와서 순애를 돌봤어요. 이제는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 상태 어때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아침에 죽도 좀 드셨어. 다행이에요. 하지만 순애는 저의 간절한 바램을 뒤로하고 점점 약해져 갔어요. 며칠 후 순애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우리 딸? 그 아주머니. 저를 데려간 그 아주머니 얘기요. 응, 말해봐. 순애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그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저를 정말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다만, 거짓말을 하신 게 문제였을 뿐이에요.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분, 박영숙이라는 분이었는데 자식을 잃으신 분이었어요. 교통사고로 6살 딸을 잃고 정신이 이상해지셨던 거래요. 그래서 널 데려간 거구나. 네. 놀이공원에서 저를 보고 죽은 딸 같아서 그만. 순애가 기침을 했어요. 민지가 급히 물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왜 엄마가 안 오나? 왜 날 찾지 않나? 매일 울었거든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럼 그 아주머니가 내 엄마는 널 버렸어.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매일 그 말씀만 하셨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순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그분이 저를 정말 아껴주셨어요. 학교도 보내주시고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시고 진짜 엄마처럼요. 순애가 말하는 걸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순애를 잘 키워줘서 고맙기도 하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진실을? 제가 진짜로는 유괴된 아이라는 것, 어디선가 저를 찾고 계실 친엄마가 있다는 것. 그때서야 알았어요. 언제였는데? 제가 17살 때였어요.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사과하시며 진실을 말씀해 주셨죠. 그럼 순애는 30년 전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 왜 엄마를 찾지 않았어?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무서웠어요. 30년이 넘게 지났는데 엄마가 절 받아주실까? 원망하지 않으실까? 바보야. 엄마가 널 왜 원망해? 그리고
그때 철수 오빠를 만났거든요. 순애의 남편 얘기였어요. 오빠가 제 사정을 다 듣고도 받아주겠다고 함께 새 인생을 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묻어두기로 했어요. 그렇구나.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애야, 미안할 거 없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민지를 낳고 보니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어떤 마음? 자식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순애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래서 더 못 나타났어요. 이미 30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를 또 힘들게 할까봐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모녀. 이제야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며칠 후 순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순애가 저와 민지를 불렀어요. 엄마, 민지야, 가까이. 우리는 순애의 양쪽에 앉았어요. 엄마 40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도야. 민지야, 할머니 잘 모셔드려. 이제 너에게는 정말 가족이 생긴 거야. 엄마. 순애가 베개 밑에서 자개 머리핀을 꺼냈어요. 이 머리핀. 할머니랑 너랑 둘이서 지켜줘. 우리 세 사람의 사랑이 담긴 거야. 저도 제 머리핀을 빼서 순애 손에 올려놓았어요. 순애야, 고마워. 40년 동안 이걸 지켜줘서 엄마 것도 고마워요.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요. 두 개의 머리핀이 순애의 손 위에서 은은히 빛났어요. 4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언제나 서로를 그리워하며 간직했던 사랑의 증표. 엄마, 저 이제 편하네요. 마지막에 진짜 엄마를 만날 수 있어서.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우리 순애,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렇게 순애는 제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까지 두 개의 머리핀을 손에 꼭 쥐고서 순애의 장례를 조용히 치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의를 표해 주셨지만 정작 저와 민지에게는 조용한 이별이 더 의미 있었어요. 장례를 마친 날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민지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응?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실까요? 그럼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저는 가방에서 두 개의 머리핀을 꺼냈어요. 순애가 마지막에 쥐고 있던 그 머리핀들이었습니다. 민지야, 이제는 내 거야. 저요? 그래. 내 엄마가 평생 간직했던 거니까. 이제 내가 이어받아야지. 민지가 조심스럽게 머리핀을 받아들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소중한 거죠? 그럼, 이건 우리 가족의 사랑이야. 내가 어른이 되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도 물려줘야 해. 민지가 머리핀을 머리에 꽂았어요. 햇빛에 비친 자개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엄마처럼 이걸 평생 간직할게요. 고마워, 민지야. 저도 제 머리핀을 꽂았어요. 40년 만에 다시 같은 머리핀을 한 가족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순애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할머니,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가족이죠? 그럼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그 꽃잎들이 마치 순애가 우리에게 보내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응?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눈물이 또 났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준 우리 순애.
민지야, 할머니는 이제 정말 행복해. 너라는 손녀가 있으니까. 저도요. 할머니가 계셔서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잃어버린 40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요. 두 개의 머리핀이 우리 머리에서 나란히 빛나며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순애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순애야, 엄마가 민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사진 속 순애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머리에 작게 머리핀을 반짝이며 웃던 6살 그 아이처럼. 40년의 기다림이 끝났어요. 이제는 새로운 사랑의 시작입니다. 할머니와 손녀, 그리고 하늘의 딸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40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걱정한 딸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작은 작의 머리핀 하나가 이어준 기적 같은 만남. 때로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작은 신호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더 해보시면 어떨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어머나 사연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따뜻한 하루 되세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꿈 같아. 누가 봐도 반짝이는 저 별처럼 내 맘도 두근두근 뛰고 있네. 어떻게 자꾸만 맴도네. 어제의 말들이 아직도 생생해. 어머나 사연 내 가슴 속 깊이 남은 이야기 잊을 수 없어. 난 계속 떠올라. 어머나 그날 바람이 속삭이는 저녁 하늘 아래 네 목소리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지. 영화처럼 멈춰진 순간들 어디선가 들리는 너의 웃음소리. 어떻게 시간이 흘러도 어제의 추억이 날 부르고 있어. 어머나 사연 내 가슴 속 깊이 남은 이야기 잊을 수 없어. 난 계속 떠올라. 어머나 그날